반갑습니다. 교도님들 덕분에 훈련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밑에서 오실 때 뵈면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쓰입니다. 모두 각자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은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제가 쭉 한 것이 일상수행요법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올해가 총부건설 100년 그리고 초선 만덕산 초선 시작한 지 100년 서울교화 100년 이런 해인데 교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기 9년 그 무렵부터 해서 교사를 차근차근 해서 이제 법인절까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대가 가신 후 변산에 가실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변산에 가셨는가 하는 것부터 또 원기 9년 그 즈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제가 더 넣어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은 원기 9년부터 쭉 연표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PPT를 하면 저를 안 쳐다보고 화면을 쳐다봐서 불편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1916년에 대각하신 후 제일 처음 하신 일은 물론 이제 너무 기뻐서 맨발로 그 구수산을 다니셨다 하는 거 있고 처음에 한 사업으로는 저축조합을 만드셨죠. 그 저축조합으로 모여진 돈으로 방언공사를 하셨고 방언공사가 끝날 이제 방언공사 하면서 계속 저녁에 구간도실에 모여서 공부를 하셨죠. 공부를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셔서 혈인의 이적을 놔두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정감병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원불교에서 그때는 이제 원불교가 아니에요. 불법연구회도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름은 뭔지 혹시 기억나요? 구간도실 상량에 써진 거. 원불교 당시의 이름은 거의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제가 말 안 하고 숙제를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답을 안 하세요. 감타원님이 한번 크게 해보세요. 네. 계합 전봉 세우명. 네, 지금 이제 감타원님은 맞게 말했는데 다른 분들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너무 안 봐요, 안 봐. 여기다가 가방에다 매달아 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교전이 2권인가 보다. 집에 한 권, 교당에 한 권 이렇게 2권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 먼지가 끼었으면은 좀 잘 닦아가지고 보셔요.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셨는데 방언공사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바다를 막으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소금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방언공사를 했다더니 뭔가 그 변화가 생길 텐데 농사를 지어갖고 쌀이 많이 나올라나 이렇게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제 소작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혈인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잖아요. 애써서 방안 공사를 했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지. 혈인의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뭔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단한 게 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약간 이제 오내진이라는 제자 같이 변심을 한 제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1919년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16년에 대각하시고 19년에 기미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죠. 그렇게 하니까 외부적으로도 좀 어수선한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다 그래서 뭐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영광을 떠나서 복례산으로 오신 거예요. 복례산이 변산을 말하는 거죠. 지금 변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잠시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때 복례산에 오셔가지고 복례산에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복례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교리를 제정하셨죠. 교리를 제정하셨는데 그때 복례산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우국지사들이 모여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 있어도 좋겠는가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을 금산사 문미에 그리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제정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때죠. 잘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변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시절에 변산에 누가 계셨지요? 네, 백학명 스님이 당시에 선풍을 드날리던 그런 스님이에요. 월명암에 계셨죠. 월명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설거사가 거주하셨던 곳이고 부설거사 집안에서 4명의 부처님이 나신 그런 집안이죠. 그분들이 계셨던 곳이고 그 당시에는 백학명 선사가 계셨습니다. 한마늘 스님도 계셨지만 그분은 크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백학명 선사가 계시는데 거기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그 절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보내시면서 불경은 보지 마라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경상까지 외면했다 이런 법문이 있죠.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월명암에 뭐하러 보내셨겠어요? 가서 수양 좀 해라 이래서 보냈을까요? 이미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 정산종사님은 신통이 생긴 상태예요. 그 화해리에서 대종사님을 뵐 때 그 이전에 정산종사님은 이미 상당히 영통이 되신 그런 상태에서 만나신 거예요. 만나셨는데 그런 제자를 스님한테 보내면서 가서 수양을 더 해라 이래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왜? 거기 공기 좋으니까 좀 쉬다 와 이렇게 했겠어요? 왜 보냈겠어요? 백학명 선사가 거기 계시니까 불교의 제도와 조직 또 교단 운영 이런 것을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배우라는 그런 대종사님의 뜻이 있으셨죠.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매일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 석도암터에 거기 계시면서 그 위에는 월명암까지 길이
그냥 한번 올라갈 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려올 때는 내리막길,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 그거밖에 없는데 그 길을 매일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대종사님께 두고 몸은 항명스님한테 가서 이것저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항명스님이 대종사님께 내가 내장사로 갈 테니까 거기 와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석도함은 거처할 곳도 변변치 않고 초가집이죠. 정말 옹색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내장사 같이 큰 절에서 좀 오시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조그마한 찌그러지는 그 공칠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큰 아파트에서 오투그란테 아파트에서 이거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시오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내장사에서 대종사님을 항명스님이 내가 내장사로 갈 거니까 자네도 내장사로 오소. 대종사님보다 더 훨씬 연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대종사님이 일단 가보셨어요. 가보셨는데 가서 보면은 왜 그 고내장 위에 거기에 절이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양을 하시고 자리를 새로 잡은 것이 어디? 익산이죠. 여기 익산. 우리 이리교당 옛날에도 여기가 일이잖아요. 일이 솜리 여기에 터를 잡으신 것이 바로 원기 9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기 9년이 올해가 109년이기 때문에 총부의 터를 정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동행도 하고 성탑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북교구에서는 만덕산 초선지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서울교구도 또 서울교화 100주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기 100년, 원기 109년인 지금 이제 딱 100년 전에 원기 9년에 여러 가지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거는 언제? 원기 9년이라고 볼 수 있죠. 원기 9년에 대종사님께서는 익산의 터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익산의 터를 정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거기 예보에 써놨죠. 토지가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무산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산자는 가난한 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뭐하러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이미 나와 있어요. 토지가 광활해서 이제 넓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또 교통이 편리해.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을 다 왔다 갔다 하기가 편리하고 또 무산자가 많다. 우리 교도님들이 하시고 싶은 일이 우리 교도님들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와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아유, 나는 마음이 그냥 편하려고 왔어. 이렇게 하신가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맨날 기도할 때 뒤에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 하자고 합니까? 부처되고 중생 제도하는 그 사원을 이루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시원하지만 오실 때 더웠잖아요. 그 더위를 무릅쓰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 이루고 중생 제도하는 일을 잘 해볼까, 그것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지금 법당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유, 당신 얼마 전에 법사가 됐다며 원불교 뭐하러 다니요? 이렇게 말하면 뭘 말해야 돼요? 정답, 부처되고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다니요. 당신은 그 생각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래가지고 안 해봤다면 가르쳐주고 교화를 해야죠. 부처되고 중생 제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 회상을 펴셨다는 것을 거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익산에 내장산 같이 거기 만약에 대종사님이 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원불교가 아니라 불교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불교가 돼버리는 거지 새 회상을 건설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사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익산에다가 자리를 정하시고 여기에서 부처되고 중생 제도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이 민성효를 제도하기 위해서 해주셨다. 또 각자는 우리 교도님들은 교도님 자신을 제도하기 위해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익산에 오셔가지고 보강사에서 창립총회를 하시게 됩니다. 보강사는 지금 이제 신강교회 뒤에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 버렸죠. 창립총회를 하시고 둘러보셨어요. 어디다가 터를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근데 돈 한 푼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다 터를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둘러보셨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서 대종사님을 따르는 말하자면 원불교 신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죠. 몇 분이었어요? 그 몇 분이라고 써졌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네, 몇 분이 안 되는 그 분들만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리교단 교도 지금 법회 보고 있는 숫자보다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종사님은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 총회 내용을 보시면은 좀 또 이제 놀랄만한 점이 있는데 보통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여시고 창립총회를 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대종사님이 다 주장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셨을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기업의 회장이다 내가 그러면 내 중심으로 해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그 모임을 꾸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법연구회 회장을 서중한 선지님을 정하시고 대종사님은 이제 물론 총재가 되셨습니다. 총재가 되시고 그 밑에 몇 분을 두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원불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도와 조직이 시작된 첫 문의 첫 행사가 바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인 거죠. 총회. 오늘부터 이제 우리 회상을 불법연구회 회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그리고 전국에 있는 100여 명 남짓 그 분들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 지금 우리 이리교당에서 교도님들이 다 지금 원불교 교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대종사님 계실 때 개념으로는 불법연구회 회원이신 거예요. 지금 회원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창립총회를 여시고 지금 새 기지로 정하신 데가 새 부지로 정하신 데가 바로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번지
지금 총부 자리죠. 그 총부 자리이고 맞은편 원대도 다 344-2번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아마 전국에서 번지치고 제일 클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원불교를 틀을 잡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집을 처음에 지을 때 애써서 지었고, 이제 서중환 선지님이 그래도 자본이 좀 있으니까 희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집을 지었는데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원불교 불법연구회 총회 사람들이 하신 것이 이 송악리, 서일교당 근처 지금 송악리에 동양척식회사 토지를 소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송악리 걸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만석리, 만석평 거기에 있는 토지를 소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작을 해서 그 대중이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것이 행상도 하고 엿장사도 하고 느에도 치고 그런 일을 해서 대중이 먹고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처음 살림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처음 불법연구회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공동생활이었어요. 공동생활. 지금 사람들은 각자 나는 자유가 좋아 이러면서 그냥 아들 딸들도 다 나가서 혼자 살라 그러잖아요. 혼자 살아. 나는 나 혼자 살래 이렇게 하면서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대종사님은 다 공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그 먹고 사는 방도가 소작이라든지 그 당시에 또 뭘 하셨냐면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 그런 선지님들 유일항님 1기, 2기, 3기생들은 전주의 고무공장하고 제사공장에 돈을 벌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장 직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모으시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아카시아로 밥을 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때 그걸 했더니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카시아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거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꽃은 먹어도 괜찮은데 이파리 먹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해보자고 해가지고 학생 때 선지님들의 정신을 채봤자 이래서 먹어봤더니 먹을 수가 없어요. 엄청 독해요. 아카시아 잎이. 그런 것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 같이 일을 할 때는 죽은 공동 출력을 하면 죽은 송장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 그러니까 아이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뭐 해요.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모두 나와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밥은 양하운 사모님이 대종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공동 출력은 총부에서 하고 밥은 집에 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이룬 회상이 지금 우리 원불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9년에 했는데 그럼 지금 원불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 원불교라고 바꿨을까요? 그 당시에 대종사님이 계실 때 원불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교를 볼 때 일반적으로 종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종교가 성립되려면은 이제 그게 정통 종교인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종교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종교. 제일 먼저 그 종교를 창시한 창립주 교조가 필요하겠죠. 교조. 원불교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 교조시죠. 이제 불교하고 원불교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원불교는 불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조시고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교조시고 그 다음에 교조가 있으면 그분이 내놓으신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 교리가 있을 건데 그 교리가 불교는 뭐예요? 불교의 중심되는 교리는 뭡니까? 사제 8정도 12인연 그것이 이제 불교의 주요 교리예요. 그러면 원불교는 뭡니까?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게 원불교의 교리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실천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교리를 실제로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죠. 제도와 조직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이리교당이 있다. 그러면 제도와 조직이 뭐예요? 교화단도 있고 회장단이 있고 교무도 있고 법회는 일주일에 한 번 본다. 뭐 등등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도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도와 조직에서 이제 이거는 불교하고 원불교가 아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교리는 사제 8정도 12인연과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있지만은 그 근본되는 진리의 내용은 불교하고 원불교가 다를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도 진리를 믿는 거죠. 표현이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리 자체를 믿는 것이지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종교라 이름하고서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사도다 그랬어요.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도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에서 제일 많아요. 기독교 계통이. 그때 진리를 밝히지 않거나 이 교조, 교리와 제도와 조직 이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은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종교예요. 혹시 궁금해갖고 구분을 해보고 싶다면 그것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 원불교는 불교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에서는 진리 자체가 같지만은 구체적인 교리의 실천 방향은 사은사요 사막팔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제도와 조직은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를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은 누가 원불교와 불교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볼 때 대답하시기가 좋으리라 믿습니다. 대종사님이 계실 때는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대종사님이 내가 교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을 받든 거죠. 원각성존이라고 이렇게 받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조로 모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불교라는 교명을 정하셨고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아유 원교라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뭐하러 원불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고 불은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종교가 원불교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종사님은 당신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신통묘술이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셨죠. 경계를 하시고 실제로 원불교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말고 그 뒤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다 실지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일요일날 법회를 보시고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안 된다. 원불교로 갔더니 내가 생활이 엉망이 됐어. 그런다면은 원불교를 잘못 신앙한 거죠. 대종사님이 가르치시는 바대로 하지 않으신 거죠. 원불교에 나와서는 이전보다 더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 원불교 가더니 사람이 좋아졌다, 변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상산 박장식 종사님 가정에 이제 그 가정에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창평으로 결혼을 해서 갔어요. 그 여자 형제가.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원남교당에 다니시고 서울대 부총장 지내신 고문국님, 또 정릉교당 회장 지내신 고문기님, 그런 분들인데 그 어머니께서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원불교에 환장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김상우님이 굉장히 꽃발신심이 나서 잘 하시는데 너 원불교 환장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은 야, 너 미쳤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나 환장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환장을 해요? 환장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볼 때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나 환장했다. 중생의 장부를 부처의 장부로 바꿨다. 이게 환장, 그분이 말하는 환장이에요. 나 환장했다. 우리 교도님도 환장하셨어요? 네, 환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아직 환장이 덜 됐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장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환장을 해야 되는 거죠. 중생의 장부를 부처의 장부로 고치는 것이 환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환장해야겠네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기 9년 1924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어려운 때고 우리 교단은 정말 조그마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리교당 교도 법회 보는 교도보다 작은 수가 모여가지고 불법연구회를 창립하시고 그 창립에서 대종사님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창립을 하셨냐면은 스스로는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립하셨다. 그 일을 열심히 해오신 분이 대종사님이고 그 대종사님을 가장 잘 모신 분이 정산종사님이고 또 제자들이고 그러신 거죠. 대종사님이 계실 때 구타원님이나 팔타원님이나 그런 분들은 조선의 인재예요. 원불교만의 인재가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인재예요. 신학문을 공부하시고 또 정말 재력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지금으로 치면 이재용 씨 정도 그런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수달장자처럼 원불교에 제사를 많이 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시골에서 그냥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을 나와서 전무 출신이 된 사람도 그 돈으로 공부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시에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이 원불교 제도와 조직을 짜신 것이 바로 불법연구의 규약이라는 책이에요. 불법연구의 규약. 거기에 보면은 유경부 세탁부까지 다 있어요. 세탁부. 옛날에 총부에 세탁부가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전망품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는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타가소도 있어야 되고 간이 식당도 있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1920년대에 누가 세탁소를 이용할 거며 누가 타가소를 이용할 거며 누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었겠어요.
그런 시절에 대종사님은 미래를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전망해 주셨어요. 그 전망하신 내용으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고 그것이 원기 9년이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해예요. 그리고 4대를 시작하는 첫 해잖아요. 4대를 시작하는 첫 해.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내가 어찌 다행히 이때에 있었을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100주년 행사를 할 때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정산종사님 100주년 기념대회, 대산종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다 그 행사에 같이 있으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원기 109년에 있어서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그 훈련 가서 젊은 경우들을 보니까 대산 종사님을 한 번도 안 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어른들이야 너무 가까이서 뵙고 그러셨지만 되게 안 뵌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는 이제 더 하겠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 회상에 일찍 동참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냈고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몇 달 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가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가 총부건설 100주년이다. 서울교화 100주년이다. 만덕산 초선 100주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뒤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대종사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이 회상을 여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처되고 중생 제도하려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그것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도 생각하고 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아흔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특히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내가 정말 부처되고 중생 제도하는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생에 다 안 되면 내 생에 그 다음 생에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 결심을 지금 하시고 여태까지 잘 해왔다면 잘 하신 거고 계속 하시면 되고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함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앉은 도반들은 그 일을 손잡고 같이 할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고맙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열심히 네,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대종사님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는 박수를 보내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